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별리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마지막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졸전이라는 평가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평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이번 대표팀은 우리가 그동안 역대 구축한 가장 최고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골키퍼 포함을 해서 전원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로 다 주전을 꾸릴 정도였으니까 멤버는 역대 최강이었는데 왜 월드컵 역대 최악의 경기가 됐지?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봉선 위원님께서 이제 SNS에 올린 글을 저도 이제 봤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강한 비판 보셨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 계속해서 저희 이제 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책임에 대한 부분은 홍명보 감독 스스로 일단 얘기를 했죠. 내가 준비를 다 못했고 이 부진에 대한 것을 또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올렸던 글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저물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멀리 안 찾아도 돼요. 예. 일본이 하는 걸 보면 되죠. 일본은 시스템으로 그 선수들을 육성해낸 거고요. 우린 시스템과 체계와 비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재를 기다렸습니다. 예. 하늘에서 차범근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박지성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손흥민이 떨어져야 축구를 했다고요. 우리는 왜 누군가의 기도하거나 하늘에 반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나요? 그 체계와 시스템과 비전을 빨리 설정하는 것,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변화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시스템의 이제 변화, 리더십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32강에 올라간다면은 네. 지금 이제 예측되는 게 이제 독일, 이집트, 이란 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네네. 갖자면은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술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전술이 갑자기 2, 3일 만에 될 수가 없어요. 홍명보 감독이 오늘 오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을 변화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 체코와 멕시코와 남아공이 상대가 다른데 똑같은 전술을 싸웠습니다. 예. 우리가 32강에 올라가고 누구랑 만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선수들이 되게 힘들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예. 빨리 우리 선수들이 몸과 마음을 좀 더 회복을 해서 다음번 경기에 집중하는 것, 제가 예. 바라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대비를 하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문선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조 3위로 32강 진출에 불투명해진 홍명보. 박문성 해설위원 모시고 날카로운 분석과 향후 전망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 정말 비기기만 했어도 조 2위로 일찌감치 32강행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아쉽게 됐거든요. 아마 해설위원님도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도 그렇지만 내용으로도 그렇죠. 아마 보신 분들이 마음이 좀 다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우울하신다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네. 제가 지켜봤던 월드컵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보유한 선수들은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들인데 그러니까요. 그 선수들이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 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충격적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차전도 그렇고 3차전도 우리 대표팀이 한 골도 못 뽑아냈거든요. 그리고 볼 점유율은 뭐 나쁘지가 않았는데 유독 유효 슈팅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이제 유효 슈팅을 포함을 한 골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체코, 멕시코 다 수비적으로 치렀죠.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남아공에게
발견된 곳은 강원도 철원 일대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비무장지대 안쪽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군인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진입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군은 어제 야간 중부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이 군인이 넘어올 당시 주변에는 북한군 7명이 추가로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순자를 쫓는 추격조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경고방송이나 사격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인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했을 당시에는 북한 추격조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우리 군의 사격에 되돌아간 바 있습니다. 귀순 군인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도국과 기조 아래 진행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주말 사이에 붐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김규영 대표님 이 시대를 사셨을까요? 70년대 인기 가수 키씨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기억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70년대에 태어나긴 했지만 예. 제가 TV를 본 거는 80년대 초반이라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네. 이분 보니까 저는 이분보다도 남편분이 예. 홍수환.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임종을 같이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사후적으로 좀 뒤늦게 좀 알게 됐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서울 시스터즈 리더로 데뷔를 했는데 참 보니까 이분이 대화요중 3학년 때 고모를 통해 가지고 그때 가수 현미 씨를 통해 가지고 네, 이른바 중학생 때, 예. 오디션을 보고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이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또한 능력이 있으면 이런 길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떤 그 연예계를 주름잡고 또 사연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마지막 길에 대해서 애틋함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77년도에 딸을 낳았고 1년 만에 결별을 했다가 16년 만에 재결합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으로 보고 대담 이어가 보시죠. 마음이나 우리 둘의 의견이 아닌 주인에 의해서 갈라져서 헤어졌다가 16년 동안 안 보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16년 만에 만났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 그건 한 40년 되는데 친구같이 지낸다. 난 그거 이상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친구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뭐 백그라운드가 어째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하네. 그냥. 홍수환 선수는 지난 7월 3일 남아연방 더반시에서 가진 프로권투 세계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수아나, 엄마야, 참견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서영 평론가님, 이 두 사람의 로맨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복싱 챔피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인데요. 아마 우리 김규영 대표님. 네. 예, 어린 친구들 잘 기억 못할 텐데. 어린 친구. 네. 네. 젊은 친구 죄송합니다. 저희 그 당시에 홍수환 그 선수는 세계적인 그 권투 챔피언으로 등극해서 슈퍼스타였고요. 예. 오키 씨도 지금이야 그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아이돌급 인기. 원조 K-pop 가수. 네네 그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국내 최정상급의 슈퍼스타인 여가수와
뭐 물질적인 부라던가 아니면 미모라던가 저 사람의 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연인 그 사람으로서 살아온 정 때문에 16년 만에 재혼을 해서 상당히 그 황혼을 맞이하기 직전에 만나서 네. 서로가 지극정성하게 사랑을 나눴다는 게 다른 그 연예인들하고는 다른 점이고, 특히 병상에 있는 오키 씨 마지막 투병까지 네. 홍선지가 끝까지 병상을 지켰다는 모습들은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의리가 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전일 변호사님도 이 시대를 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한 투병 가운데 지금 남편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수 오키 씨 지금 항암하는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아프실 때 살이 빠지는데 투병을 하면니까 날씬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낙천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정도에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힘을 내면서 투병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족들 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환 전 권투 그 세계 챔피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도 아들과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수 오키 씨 별세 소식까지 아침 헬메의 경제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충돌 후 빠르게 추락하는 헬리콥터. 화염에 휩싸이고 맙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올리버 트리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헬기가 브라질에서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 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시 서부 지역 상공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 가운데 한 대는 자동차 판매소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충돌 직후 주차돼 있던 전기차 여러 대가 불길에 휩싸였으나 화재는 곧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대에 따르면 2대의 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6명 전원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회당
준비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전력 강화위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박 전 위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면전에 두고 직격하며 축구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박문성 해설위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도착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홀로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부터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한 9시 15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박주 선수가 복도에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들어가고 했더니 대기실이 왜 대기실에 했더니 대기실에 다 계세요. 박 의원 역시 축구협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박 전 의원을 옹호해왔던 상황. 그런데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대기실에 있어 이들과 마주하기 껄끄러웠던 두 사람은 결국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복도에 있기로 했고 이때부터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랑 복도에 있자. 안 들어가서 했더니 난 더 못 들어갔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난 더 못 들어가지. 그래서 조금 서로가 의지되긴 했겠다. 아우 저처럼. 그래서 옆에 또 앉혔잖아. 계속 얘기 들으면서 그에 대한 의견도 하고 많이 얘기했지. 박 의원은 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속마음을 얘기 못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털어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감 능력조차 없는 정몽규의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던 박 의원. 이에 대해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축구 팬들과 소통했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도 있지만 승부조작 관련자 사면, 감독 선임 절차 등으로 심각한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국회에 나온 축협 측의 답을 듣다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사실 요만큼 있었는데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나 솔직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 없는데?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사퇴합니까?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박주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축구팬들은 그의 SNS에 축구 인생 걸고 청문회 나온 것 정말 멋지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공정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체육단체장들이 3선 이상 성공해도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홍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국민들과 축구팬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에 난맥 어제 경기 보고 한숨 나온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문가도 축구팬도 응원 나온 시민들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요동치는데. 어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역대급 선수를 데리고 역대급